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대로 전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표결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회의를 박차고 나갔고 시간이 촉박한 최저임금 심의는 난항에 빠진 형국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대로 전 업종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도 지금처럼 월 환산액으로 병기됩니다. 앞선 회의에서 노사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최저임금위가 막판 표결에 붙인 결과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즉각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지불 능력과 노동 조건, 생산성이 업종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특히 음식 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은 더 낮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한 사용자 측은 27일 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향후 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추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용자위원 복귀를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에 돌입하기도 전에 파행을 겪으면서 27일까지인 법정 기한을 넘기는 건 불가피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위반 단속은 석 달 뒤로 미뤄졌는데요. 이 기간 부족한 기사 채용하란 취지입니다만 지금 근무 여건과 보수로는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정부는 7월 시행에 들어가는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석 달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며 더 필요한 기사를 뽑을 돈을 요금 인상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시간이 걸리니 단속을 미뤄 사실상 시행을 유예해 준 겁니다. 실제 지난달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경기, 충남 지역도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8월이나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요금을 올려도 해결될 상황이 아니란 점입니다. 지난주 정부와 지자체, 업계가 함께 경기도 버스 승무사업 채용박람회를 열었지만 지원자는 고작 375명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예상 추가 필요 인력 3,000명의 8분의 1에 그쳤는데 평균 346만 원의 급여에 한 달 223시간 일할 사람을 찾기 힘든 겁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버스편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은 이미 어느 정도 줄일지 논의 중이고 경기도는 도내 시내버스 2,185개 노선 중 절반 가까이에서 편을 줄여야 합니다. 강원도 역시 감차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정부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충원 및 임금 보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지만이 석 달을 미룬다 해도 정부와 지자체의 채용을 위한 추가 지원이 없으면 버스 52시간제 안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욱입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번에는 서비스 산업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조업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과 금융 지원으로 내수 회복과 고용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요. 어떤 전략이고 실효성은 있을지 이순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었던 재정세제 금융상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나가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창업 시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서비스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 서비스 업종 중소기업도 제조업종 중소기업처럼 창업 후 3년간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5년간 6조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지난해 59%에서 2023년 64%로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도 50만 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비스업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없다는 게 문제라서 시장을 같이 육성한다는 이런 정책들이 좀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료, 보건 분야 포함을 둘러싼 공방으로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처리도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연합뉴스 TV 이승국입니다. 서비스 산업 혁신의 핵심은 세금 감면이나 자금 지원보다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완화죠. 이에 맞춰 50만 원으로 묶인 게임 월 결제 한도를 없애고 종이 영수증의 선택적 발행이나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 같은 체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 하지만 앞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은 이 시간대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합니다. 성인이라도 월 50만 원 넘게 게임에 쓸 수 없도록 한 결제 한도도 폐지됩니다. 모두 새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게임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배달 음식을 시킬 때 병맥주는 주문할 수 있고 생맥주는 금지되는 등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주류 배달 규정도 현실에 맞게 손을 보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광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데 사후 면세점의 세금 환급 한도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観光の楽しみの一つなので、免税額が増えればもっともっと買い物を楽しめると思います。 의료 관광 유치를 위해 전국 32개 관광 특구에도 외국어 의료 광고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통과를 위해 대국회 설득에 나서는 한편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소재영입니다. 유통업계 새벽 배송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잠들기 전 주문하면 눈뜨기 전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건데요. 대기업까지 새벽 배송에 가세해 소비자 편의는 커지겠지만 경쟁 과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24시간 영상 8도를 유지하는 서늘한 물류창고 안. 자동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 끝없이 이어진 장바구니 행렬에 신선식품이 담겨 있습니다. 한 유통대기업이 새로 만든 새벽 배송 전용 신선식품 물류창고입니다. 온라인 장보기는 지금보다도 향후 약 20배 이상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은 합니다. 새벽 배송도 지금보다도 최소 10배 이상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년 전 독자적으로 새벽 배송 시장을 열었던 마켓컬리와 달리 대기업들은 계열사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자체 물류망을 갖고 있는 롯데, 신세계, CJ 등은 자체 브랜드의 제품에 신선 상품을 더해 새벽 배송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식품업 전담 계열사를 갖고 있는 GS, 동원, 한국야쿠르트 등은 올해 개발한 가정 간편식을 내세워 이미 새벽 배송을 하고 있거나 하반기에 품목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경쟁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겐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택배기사들의 업무량 과중, 새벽 배송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가격 경쟁 과열로 인한 제품 품질 저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규 수요가 안 생기고 있는 구조에서 제로섬화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공급업체 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다. 경기와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새벽 배송 경쟁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 2달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무기였던 알뜰폰을 쓰는 소비자들의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이동통신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는 5G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4월에만 16만 명이 순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출시하자마자 공짜폰이 된 5G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지급 경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울상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알뜰폰에서 이동통신 3사로 번호 이동한 사람은 모두 28만여 명. 최근 4년 동안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알뜰폰 이탈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된 올해 4월과 5월 한 달 사이만 따로 봐도 알뜰폰 이탈자는 6천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알뜰폰 업계는 5G 서비스는 꿈도 못 꾸고 LTE 가입자 모집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합니다. 5G 출시와 함께 LTE 요금제도 저렴하게 개편됐는데 이통 3사가 이러한 새 상품들을 알뜰폰 회사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상품을 도매 제공을 안 하고 있는 걸 해주게 하려 하는 거는 법률상으로도 과기부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통신요금을 더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여전하지만 알뜰폰이 이름값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최근 농사를 지으며 힐링하는 도시민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로 식탁을 꾸미는 재미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주말 농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각종 채소가 자라는 주말 농장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공터를 텃밭으로 만들어 분양한 건데 봄에 파종한 각종 채소가 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들은 수확의 기쁨과 더불어 농사를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힐링하고 또 이 식물이 성장하면서 나도 같이 싱싱한 식물을 보고 내 마음도 같이 젊어지고. 안산시가 분양한 이 주말 농장도 도심 속 공터를 활용한 겁니다. 도시 농부들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사에 몰두합니다. 시민들이 농사 짓는 주말 농장입니다. 상추부터 고추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이 텃밭은 경기도가 분양한 겁니다. 200여 명의 도시 농부가 상추, 호박,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를 가꾸고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찾아와 농사를 체험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관찰하고 또 이렇게 따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장학습이 얼만큼 중요한지 스스로 느끼면서 교육하고 있어요. 도심 속 자투리 땅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도시 농부는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시 농부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치매 등 다양한 치료 목적의 치유 텃밭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근무 시간에 모두 자기 업무에만 집중하는 편이십니까? 오늘 핫키워드에선 직장인들의 진짜 근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많은 직장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도 업무 외에 다른 사소한 일들을 떠맡는 경우도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대표 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714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 직장인 79.5%가 잡무를 처리하는 일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신의 진짜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네, 다소 씁쓸한 조사 결과네요. 대다수의 직장인이 온전히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시간도 긴 편입니다. 일과 중 잡무를 처리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하루에 평균 70분을 쓰고 있었는데요. 성별로는 여성이 하루 평균 73분을 잡무에 할애하고 있었고
남성은 이보다 평균 7분이 짧은 66분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만약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나눈다면 이 중 15% 가까이를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떤 직급에서 두드러진 편이었나요? 네, 우선 이 시간이 가장 짧은 직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역시 이 부장급 직급에서 잡무 시간이 가장 짧았는데요. 부장급 이상의 잡무 시간은 47분이었습니다. 보다 상세히 직급별로 따져보면 잡무 시간이 가장 긴 직급은 과장급으로 76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리급 역시 74분 등 실무자들의 잡무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났는데요. 사원급의 잡무 시간은 평균 68분으로 과장이나 대리급보단 잡무 시간이 짧았지만 부장급보다는 긴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무자급의 경우 행정 업무에 본연의 업무 등 챙겨야 할 것도 많으니 상대적으로 온전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길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혹시 직무별로도 살펴본 조사가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직무별로 살펴보면 경영사무직무의 잡무 시간이 82분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군 중 가장 긴 시간을 잡무에 할애하고 있었는데요. 기타 직무에선 71분, IT, 인터넷 직무와 마케팅, 홍보 직무에선 각각 70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와, 20% 가까이를 업무가 아닌 다른 일에 쓰는 직군도 있었군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자기의 일을 하게 되면 집중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직장인 48.6%가 잡무로 인해 본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또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 직무 및 직장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응답도 46.4%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또 34.3%는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응답했고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급한 일부터 처리하느라 일정이 꼬인다는 고민에도 34%가 손을 들었는데요. 이 잡무로 인해 불필요한 야근, 추가 근무가 발생한다와 인사 고과나 평가 업무량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에도 각각 32.5%와 22%가 응답했습니다. 잡무를 하게 됐을 때 느끼는 어려움에도 참 다양한 것들이 있군요. 그렇다면 업무 외에 다른 일 역시 다양할 텐데 어떤 일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나요? 네, 직장인이 가장 하기 싫은 일 1위는 왜 하는지 모르지만 상사가 시켜서 하는 일이었는데요. 40.6%가 응답했습니다. 또 2위는 35%의 응답률을 얻은 점심 또는 퇴근 시간 5분 전에 갑자기 뚝 떨어진 일이었고요. 3위는 각종 메일 회신 및 전화 문의 답변으로 24.6%가 손을 들었습니다. 또 20%는 상사 업무 수발을, 17.6%는 회의용 보고서 및 회의록 작성을 뽑았는데요. 이 밖에 사내 물품 관리, 각종 비용, 영수증, 전표 처리, 회사 행사 참석,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끝없이 돌아오는 단위 보고서, 거래처 관계자 관리 등 정말 다양한 잡무에 직장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잡무에 시달리고 있었네요. 이런 잡무들이 점점 많아지면 업무 자체의 의욕도 떨어질 것 같은데 직장인들은 이 같은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었나요? 네,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처 방법은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니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진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상대를 무시하고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가 32.4%로 역시 2위에 올랐습니다. 동호회 취미 활동 등 의욕을 쏟을 만한 다른 대상을 발굴한다는 30.6%가 응답해 3위에 올랐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응답은 27.8%가 선택해 4위에 오른 이직을 한다였습니다. 네, 잡무를 하는 시간은 비록 총 근무 시간의 10% 내외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면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구나 잡무가 많을수록 그 조직에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와 함께 직장인들의 업무 효율도 높아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